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매물을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매수 타이밍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호갱노노, 아실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요, 아파트의 그동안의 시세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좀 많이 떨어진 단지가 있어요. 제가 책에 김포에 그 한 역의 아파트를 다 찍어봤어요. 다 찍었는데 상승장에서는 다른 단지보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던 단지가 있어요. 그 역 중심으로 있는 단지를 제가 다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상승장에는 걔가 다른 아파트보다 한 2억이 비쌌는데 떨어질 때가 되니까 다 고만고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5억인데 어떤 건 5억 5천 하다 5억으로 떨어지고 어떤 건 6억 하다 5억으로 또 얘는 7억 하다 5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사는 게 오르냐 라는 거죠. 다른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그 제일 많이 올랐던 단지가 다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걔가 대단지에 브랜드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게 좋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공부를 조금 해서 사이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으면은 과거 고점 대비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 중에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셨네요. 요즘 그 호갱노노 사이트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네.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라도 같은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일정 아파트만 진짜로 몇 억씩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떨어질 때는 이제 똑같이 또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남들이 많이 보고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 네, 네네, 네.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무조건 알아야 하는 실전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잡한 세금 문제, 또 다양한 부동산의 이런 변수들, 아까 이 부동산 시장도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에 대한 거, 세대에 대한 개념. 예전에 서초동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서초동에 2010년도 초반에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아들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실제로 거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에선 또 주택으로 봐요. 근데 아들을 같은 집에서 살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아들을 전입을 다른 데로 뺐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럼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양도세를 비과세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조세에 심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의 오피스텔을 집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양도세가 8억이에요. 네네. 와, 어마어마하네. 그게 세대 분리를 내가 전입을 따로 뺐으니까 아들이 1가구 1주택, 나도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들이 함께 사는 거를 소송을 하면 다 밝혀요. 그래가지고 세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자산이 적으면 대출이 중요하고 자산이 많으면 세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전입은 따로 해놓고 같이 사는지. 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요, 카드 사용, 어디서 카드를 썼는지, 휴대폰 기지구까지 봐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집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물 사용량까지 봐요. 그 사무실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랑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자산이 많은,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세금 안 내려고 그랬는데 8억 내면 많이. 그렇죠. 네네네. 와, 국세청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도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그 영상 유튜브 사이트 영상 중에서 네. 그 제가 그 재밌게 봤던 그 영상들 이야기 좀 부탁드리려고 제목을 네. 갖고 와봤어요. 먼저 1,000만 원의 아파트 올수리하기 셀프 네네.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어떤 이야기들 해주셨나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 사실은요, 되게 슬플 때 제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그게 역전세 맞아가지고, 역전세 맞아서 그 인테리어 안 하면은 전세가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역전세 어떻게 맞았냐면은 신축 아파트가 주변에 5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세 기간이 내 거랑 조금 안 맞으니까 몇 개월 뒤면은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12월에 나가는데 그때까지 집을 보러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집을 보러도 안 오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 영향이 있겠네요. 내 네, 집값에. 네. 그리고 그게 원래 34평 새 아파트 전세가 한 3억 2천 했었는데 5천 세대 입주하니까 1억 8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 대단지가 생기니까요. 네, 근데 저희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였는데 저는 이제 74 정도 되는 거고 1층이었는데 전세 2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대출을 해가지고 빼주고 비워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자를 막 맨날 멘탈 관리하면서 막 돈 닦는 거 있잖아요. 집이 나갈 거다 이렇게 돈 닦으면서 있는데 어느 날 와, 이제 수리하면 나갈 것 같다. 이제 좀 정리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수리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리했는데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요. 필름 이런 거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구조가 이게 카운터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카운터를 치우면은 또 바닥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만 마루가 없어서. 마루가 오래됐고 그래서 15년이 넘으면은 임대 목적으로 할 때는 좀 수리를 해야지 나가요. 임차인들은 남의 집이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 비싸도 수리된 집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리한 건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화장실에 한 500 정도 들었어요. 웨인스코팅으로 했고 그다음 벽지, 그다음 바닥 하고 또 막 조명도 달고 해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 때 한 거예요, 인테리어. 네, 저는 왜 여쭤봤냐면 요즘 사실 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그 단지를 아예 통째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이게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씩 하면 되게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수요가 이제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정보가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게 그 리모델링 이제 우리 PD님이 하시는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다 뜯어내고 하는 리모델링이고요. 지금 제가 한 거는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그렇죠. 아파트 리모델링이랑 아파트 인테리어는 좀 다르고요. 그런 거 인테리어 하실 때는 개별 공정 인테리어가 또 편한데 해보면은 이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싱크대가 디귿자였는데 저는 바닥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싱크대 치우고 바닥은 안 해야지 했는데 싱크대 치우고 나면 바닥이 없는 거지. 그 부분이 난 니은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다든지, 이거를 치우고 났는데 치우고 나면 그 상부장 없애려고 해서 상부장을 없앴는데 타일이 위에는 없을 수가 있고, 나 타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부장 치웠더니 위에 타일이 없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일 베스트는 싸게 턴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턴키 안 하고 나는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세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 카페. 거기 가시면 되게 인테리어 고수들이 많아서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답도 되게 잘해주시고요. 또 이거 한 개씩 하는 그 기술자는 숨고라는 사이트에서 섭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 화장실 돔천정 하는 거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섭외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섭외랑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서로 밀어요. 맞아요. 뭐 중간에 애매한 거를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서로 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좀 여러 번 해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잘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턴키로 그냥 한꺼번에 맡겨야 알아서 좀 해주고 책임을 한 명한테 그렇죠.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되게 고생하신다. 맞습니다. 대신 비용 많이 들지만. 네.